정치권 현안 좀 더 깊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 전 대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네.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뿐이라고 보십니까? 선택이 없죠. 선택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저앉으면은 이제 뭐 정말 철수가 되는 거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강철수 되겠다 그러고 오늘 어저께 그 TV 하는 것도 보면 상당히 그 결의에 찬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동안 지난 한 2년, 한 3년 동안 정치를 많이 배워온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로서는 당에 남아 있다는 거는 그는 확실한 자살골이고. 예. 네. 그렇다고 탈당을 한다고 뭐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보장을 못하고. 예. 그 다음엔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력에 딸린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확실한 자살이냐, 아니면 혹시 성공할 수도 있는 길이냐, 그 둘 중에서 선택하는 거겠죠. 이미 네. 최선은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거는 차선 뭐 방법이 아니니까 차선 최선 그게 아니고 예.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오늘은 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또 다른 방안, 문안박이 안 되면 또 다른 협력 체계를 모색해야 된다라면서 예. 여전히 통합과 혁신을 외치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요. 문재인 대표는 지긋지긋하다. 안철수는 진짜 조롱과 모욕을 참아왔다. 예. 서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혹시라도 뭐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합해지는 거 과연 향후에라도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문재인 대표는 내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간 것은 아니다. 예. 라는 얘기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글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제야들한테.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야들한테 나는 잡아보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예. 그러나 나간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지금 뭐 국민을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제야, 자기 고유 지지 세력한테 너 왜 안철수 잡았어야지. 근데 예. 잡으려고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제가 나갔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한 얘기가 예. 문재인 대표는 당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어차피 국회에서 야당이 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1야당은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자기가 당권을 행사해서 공천권 행사하고 국회에서 패배를 했건 어쨌건 간에 예. 제1야당이 되고 그럼 자기 대권에서는 야권 후보로서는 자기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국회 총선 승리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말이야 총선 승리지 예. 저 사람들 생각에는 대권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 보고서를 보면요. 네. 야당이 내년 초에 전당대회 열고 드라마틱한 통합을 가능성 네. 이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죠. 이런 거면 거기 없어요? 언론에 본 그 사례를 보면요. 예. 2000년 새천년 민주당 그거는 DJ가 제야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 위축된 새정치국민회의를 키우고 예. 그래서 좌파를 정치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한 거고요. 2004년도에 열린 우리당 창당대회는 이제 친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DJ 계열을 밀어내고 예. 그리고 486 세대라든지 친노 계열을 불러들이는 그런 예. 전당대회였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대선에서 아주 처절하게 참패하고 나서 예. 그러고 나서 야권을 다시 추스리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2012년도에는 완전히 다른 게 손학규 씨가 친노 등에 앞에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불러들인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손학규 대표가 너무 순진했고 예. 그리고 친노에다가 내주고 그리고 팽당했죠. 예. 그래서 그건 성격이 다 달라요. 아하. 그러나 이번 건 너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너무 다르다?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그 문재인 대표는 사실
그 하늘을 같이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런 정도로 네. 감정적인 대결이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일단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혁신과 안철수 의원의 혁신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진짜 혁신을 외치고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받아들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당원제에서 제명할 것이냐, 예. 정청래 의원 막말 파문 이것도 관련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냐, 또 신기남 윤우덕 의원, 노영민 의원까지 다 쳐낼 것이냐, 예. 쳐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쳐내기 쉽지가 않겠죠. 일부는 쳐내겠죠. 그러나 뭐 한명숙 전 대표라든지 또 노영민 예. 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마 제야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밀어주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영민 의원 건에 대해서 전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예. 노영민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쳐내기가 힘들죠. 아하.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비슷하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쳐낸다는 것이 네. 생각하듯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을 쳐내? 그건 아니잖아요. 아하. 아니 그럼 문재인 대표 본인이 총선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는다고 네. 하는데 네. 지금 그러면 비노 쪽에서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결국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은 친노에 수긍하는 세력들을 다 영입한다. 그렇죠. 예. 그럼 결국 친노당 아니면 문재인 당으로 그냥 그렇게 끌고 되는 가겠다 거죠. 이 얘기인 그 건가요? 얘기죠. 즉 원래 그 문 대표의 혁신이라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어허. 호남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또 수도권의 호남 세력이 강한 지역에 내 말 잘 듣는 사람, 예. 그 사람들 jin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네, 그렇게 해서 내 당을 만들겠다. 전에는 그래도 형태는 밸런스를 갖췄지만 이번엔 그런 형태마저 없애겠다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이 공멸 위기를 겪고 있는 야당의 해법은 그럼 뭡니까? 누가 공멸을 해요? 어떻게 공멸을 해요? 공멸 안 해요? 공멸의 뜻이 뭐예요? 같이 죽는 거죠. 누가 같이 죽어요? 친노나 비노나. 친노가 비노가요? 친노는 예. 친노대로 살고 비노는 비노대로 살아야죠. 같이 죽는 그렇게 게. 살 수 있을까요? 박지원 아니. 의원은 오늘 당도 죽고 문재인 대표도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예.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친노는 확실하게 비노를 죽이자는 거고. 예. 네. 그러니까 비노는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탈출의 명분을 문재인 대표는 안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예.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강도가 올라가는 거는 탈출의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고. 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명분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명분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둘이 이렇게 째지면요 새누리당만 어부질이 될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이요? 어차피 이번 총선은요.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이 180석 합니다. 예? 180석 하게 돼 있어야지. 야당이 안 쪼개져도 야당이 쪼개지건 안 쪼개지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180석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전에 그렇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그거 관심 없어요. 자기 지금 비례대표 양보 안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제야 세력들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지난번 안 줄이려고 계속 네. 그러고 있었죠. 그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자기네 20% 사람들 컷오프, 네. 그 다음에 인재 영입위원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것, 네. 다 그게 연장선이군요. 그렇죠. 그거 다 자기 사람들을 제야 세력들, 자기 친노 세력들을 국회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네. 보여요. 아니, 근거가 근데 있어서 하는 네.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아니 사실 안철수 의원이 근데 한 30-40명 데리고 비주류 의원들 끌고 대규모 탈당을 만약에 네, 한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정배 의원은 안철수 의원 보고 계속 오라고 합니다. 예. 네. 오고 그다음에 김한기 의원도 같이 합류를 하고 네. 한다면 사실상 이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이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이 새로운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는 더 위로 올라갈 예, 수 있는 뭐 일당이 제1의 되는 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한 60석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예. 새누리당이 180석하고 양쪽이 한 60석씩 나눠 먹는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300석이 되네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 향후의 대선 주자로서의 그게 무슨 그런 관계 있어요? 아니 네. DJ는 저 15대 총선에 이기고 대권
대통령 그건 아니었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마대를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제야의 야권의 후보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의 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노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좌파 세력의 지지만 얻으면 난 언제든 대권 후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단일 예. 후보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겠죠. 뭐 그 좌파 교수들이니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해야 된다라고 막 몰고 나가면은 사실 또 이 좌측에서는 그거 견디기도 어려울 거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요. 호남 민심이 너무나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나쁜 게요.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 광주 전라에서 14.6%로 박원순한테도 10%포인트 이상 지고 있어요. 네. 한 주만에 9.4%포인트가 푹 빠졌어요. 네. 이래서 과연 대권 후보가 된들 자기가 광주 전라를 빼고.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달라요? 광주에서 그러면은 문제는 도전은 뭔가 하면은 광주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파로 넘어가서 투표하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의 계산은 아무리 광주 사람들이 저래도 예. 나를 넘어서 우파에 가서 투표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하고 있겠죠. 안 찍더라도 안 나오겠죠. 표찍으로.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도권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예. 또 이 사람 계산을 봤을 땐 여당 후보 봤는데 아직 자기를 이길 만한 후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은 박근혜가 아니다. 네. 어? 김무성은 예. 박근혜가 아니다. 그리고 호남의 영남의 지지율이 그렇게 단단할 수는 없을 예. 것이다. 충청권의 지지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본다면은 내가 가능하다. 이런 계산, 그러니까 그런 계산들을 누가 해주는 분들이 뒤에 있을 거예요. 전략가들이.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눈과 귀를 가리는 주변의 측근들. 그 사람들은 눈과 귀를 가려요. 그러니까 그건 안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예. 전략적인 사고는 길게 보는 거니까 예. 길게 본다면은 지금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저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사실 지금 왜 민주당이라고 말이 또 헛나왔냐면 사실 당명 9번째, 바꾸려고. 예, 2000년 이후로 9번째 지금 당명 개정을 한다고 국민 공모를 받고 있어요. 네. 자, 이 민주자를 다시 넣으면 뭔가 좀 달라질까요? 아마 국민들 관심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기호는 2번이죠. 뭐 민주당이 됐던 기호 뭔 당이 됐던 기호는 2번. 기호는 2번. 아니 근데 이 총선 앞두고 당명 개정한다는 게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사고인가요? 아니 옛날에 새정치 국민회도 새천년 민주당 됐잖아요. 아 그랬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나 기억도 못 하겠어요. 지금 2000년이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기호는 2번이라고요. 아, 지도부도 너무 많이 바뀌고 당명도 너무 많이 그것도 바뀌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호는 2번. 신당이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2당이 그러니까 제1야당이 되지 않는 이상 제1야당 무조건 2번. 기호는 2번. 제1야당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못 쫓아나가니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기호는 2번은 안 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새정치민주당이 가장 유력하대요. 새정치민주당. 민주연합. 예, 새정치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네. 안철수 의원 못 나가게 지금 계속 새정치라는 이름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가면 지발로 나갔다. 예. 내가 밀어낸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 이 명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표도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누구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더라? 최재성 의원이 예. 자기가 만든 당인데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깨고 나가겠느냐. 예. 근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정당도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전례가 있군요. 예. 아니 그것부터 더한 거죠. 대통령을 만드는 그러네요. 정당이에요. 거기서 예. 지금 이 김경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예.
그래야지 당선시켜놨지만 예. 그냥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가 있는 친노가 이런 얘기하기엔 좀 앞뒤가 안 맞는군요. 앞뒤가 안 맞죠. 자, 이제 새누리당도 사실 좀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친박이랑 비박계 이제 또 공천으로 갈등이 예. 자꾸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마침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공항에서 귀국을 하시면서 공항 인사를 나누는데 김무성 대표에는 딱 달랑 3초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고 원유철 대표는 무려 35초. 35초. 네. 10배요. 예. 손을 맞잡은 채로 네. 표정도 밝았다고 합니다. 네. 이 나중에 조금 있다가 2시 반부터 또 여당 지도부랑 또 만나는데 지금 하면 나와요. 그렇죠. 김무성 대표하고는 딱 3초. 딱 인사만 끝났어요. 네. 근데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는 35초 동안 여러 가지 표정도 좋아요 또. 이것저것 또. 야, 아니 이건 35초 손을 이렇게 잡고 있기가 참 그죠 힘든데. 그러네요. 상당히 원유철 오래 원내대표가 잡고 안 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해요.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들 하나도 안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연찬회, 그 청와대에서 연찬회 할 때 저기 이제 유승민 의원 쫙 보이지도 않는 저 구석에다 박아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냥 뭐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걸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맹렬하게 한다. 맹렬하게. 맹렬하게. 내가 호불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 그런 정치로서 정말 국면을 돌파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저런 장면을 보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아 저렇게 치열하게 정치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유승민 의원이고 뭐 김무성 의원이나 네. 그런 분들은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네. 확실히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거군요. 담겨 그럼 있죠. 오늘 나중에 네. 2시 반에 있는 또 여당 지도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누구랑 눈을 몇 초 마주쳤느냐 이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는 둘러린데요. 그래요? 설마요. 아니, 거기 부르면서 김무성 대표를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니까. 그럼 명분은 있죠. 이건 뭐 원내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원유철 대표, 내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설명도 안 할 거예요. 내 뜻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자기 뜻을 말로 보여줄 수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김무성 대표보다는 원유철 원내대표가 믿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게 얘기하는 그런 그게 거를 아니고 표시를 한 거군요. 친박 대 비박으로 나누는 거죠. 확실하게. 확실하게. 정치권이 근데 여당 야당 다 어수선하잖아요. 네. 정치권이 한 말씀 해주실 문구가 있으시다면서요. 이게 보니까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게 하하. 이제 이탈리 전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예. 이게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장사꾼. 거기다 카드기 갖다 놓고 책 팔았죠, 예. 선거꾼, 정치꾼들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예. 이 사람들이 IS의 공격, 제2의 IMF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벌써 DJ나 YS는 국회의원 안 돼도 할 수 없어. 예. 나는 내가 감옥 가도 할 수 없어. 난 사형당해도 할 수 없어. 예.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 예. 그거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친노, 비노, 친박, 비박 싸우는 게 다 뭐 가지고 싸워요? 공천권 가지고 싸우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 좀 불행하게도 선거꾼, 장사꾼, 정치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치 풍토 자체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이라든지 또 40대. 네, 예. 40대 카나다 수상인 저스틴 트리도라든지 예. 또는 오바마가 40대 대통령 됐잖아요. 예. 네. 그런 인물을 배양할 수 있는 풍토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정치 풍토가 할 수 없게 변해야 된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박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